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두 번째 뻔한 공간 두 번째 멘토님으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민이고요. 러시아어를 전공하고 러시아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확인 체크를 위해 네. 러시아어로 방금 하신 문장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Мина. Я занимаюсь многими разными бизнесами, со знанием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Я хочу рассказать о своей жизни и работе сегодня. 끝난 거죠? 네. 네. 저는 러시아어를 할 줄 몰라서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제 저한테도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 이제 러시아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직업을 선택하신 경로, 그 다음에 러시아어를 배우게 된 배경, 이런 걸 해서 한 10가지 정도를 질문을 드릴 거예요.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이 언어가 많잖아요. 한국인들이 외국어를 선택했을 때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참 다양한데 그 중에 왜 먼저 러시아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저는 일단 외국어를 어릴 때부터 잘 했어요. 다른 외국어도. 그래서 영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했었어요. 진짜요? 네, 중국어를 공부를 하다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중국어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뭔가 더 다른 거를 해보자. 좀 이제 제1 외국어가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였다면 이제 제3 외국어를 해보자라는 생각에 고르다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이상하게 그 러시아어에 끌리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실 큰 이유가 없었어요. 큰 이유가 없었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언어학을 하고 싶었는데 언어학을 하려면 좀 이 러시아어, 즉 이 러시아어가 포함된 슬라브어 이런 게 언어학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 러시아어를 선택을 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이 러시아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들보다는 비전이 많죠.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일단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너무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좀 포화 시장이라고 하면 제2 외국어들, 특히 우리가 베트남어, 요즘 좀 뜨고 있는 베트남어, 아랍어 이런 언어들이랑 비교했을 때 사실 러시아랑은 좀 산업적으로나 어떤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실제로도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래요. 다른 전공을 했던 친구들은 그냥 강사 이쪽으로만 하거나 그런데 러시아어는 좀 자신만의 어떤 그런 활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멘토님께서도 직업이 한계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업종에서 일하시는지 일단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실까요? 지금 의료관광업체 미나월드를 운영하고 있고 사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특히 러시아인들을 상대로 한국의 좋은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소개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관광 프로그램들을 소개시켜준다든지 하는 그런 인바운드 관광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화장품 판매, 옷 판매 이런 쪽으로 또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지방에서는 지금 선박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과제인데 국가 연구 과제에 참여해서 또 거기서 이제 전문 통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 안동에 있는 간호대학에서 또 학생들한테 의료 통역에 관련된 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선박 설계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그 선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추측을 해요. 혹시 이 선박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 원리 이해도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습득을 하셨나요? 책이나 유튜브 같은 거를 많이 봤고 저희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대부분 다 설계 엔지니어들이세요. 그러면은 자주 그런 회의를 통해서 실제로 그냥 혼자서 배우는 게 많았고요. 되게 힘들었어요. 실제로 엄청 힘들고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멘토님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 멘토님이 사실상 없었던 거네요, 회사에서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은 중국 고객들이 잘 많았다가 이제 서서히 그 고객들이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서 러시아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러시아 시장에 맞춰서 대표님 회사만의 기획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뭐 한국에 오고 싶지 않은, 한국에 올 생각이 전혀 없는 환자들을 꼬셔서 데리고 올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저는 그런 능력은 없다고 봐요. 사실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코리아 메디컬 코리아라는 브랜드 자체가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올 환자들은 온단 말이죠. 근데 오는데 저희가 좀 더 중점을 두는 분야는 어떻게 하면 러시아에 있는 환자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올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국에 오겠다고 마음먹은 환자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만족스럽게 받고 돌아가느냐, 그게 저희의 중점 전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유치를 하는 게 더 목표가 아니라 어쨌든 유치를 하기는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들어오긴 하는데 그분들이 만족스럽게 하고 가면 그거는 사실 한국 전체 이 의료관광 시장의 파이 자체도 커지는 거고 저희 저희 업체의 그런 네임 밸류도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들었을 때는 사실상 뭔가 사람들을 끌어오는 이 영업 쪽보다는 그 이후에 고객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러시아 분들이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찾고 있는 이 의료 시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야는 어느 분야가 제일 많나요? 러시아인들은 다른 국가랑 비교를 해볼게요. 다른 국가랑 비교를 했을 때 러시아는 중증 환자 비율이 높아요. 중증 환자 비율이 높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암, 종양 이쪽으로 많이 오시고 그거 말고는 건강검진 조금 제일 작은 파이가 사실은 성형 이런 뷰티, 피부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중국하고 반대네요. 네. 중국인들은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이 의료 관광을 찾을 때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성형. 근데 사실 그것도 조금 복잡한 게요. 중증은 한 번 왔을 때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매출액으로 따졌을 때 그런 비율인데 만약에 환자 수로 따진다면 뭐 뷰티 이쪽, 성형 이쪽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면 실제로 이 의료관광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하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좀 많은 편인가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형 병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형 병원에서 가장 많은 코디들은 이제 중국인, 영어권 코디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요즘 뜨는 게 태국, 베트남이에요. 태국, 베트남, 동남아 쪽 코디들이 많고 사실 러시아는 그 아래인 거죠. 사실. 그러면은 사실 러시아어를 구사하셔서 이쪽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드물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러시아 고객이 이렇게 대표님 같은 의료관광 컨설팅업 회사를 끼지 않고 직접적으로 찾으러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 병원에는 외국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 러시아 분이 계신가요? 러시아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나 뭐 러시아 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간호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어권 환자들은 이 의료 에이전시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보통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대형 병원, 즉 대학병원이나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탑3 강남 성형외과 그런 큰 통짜 건물이 있는 그런 곳들을 제외하면 러시아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러니까 응대가 가능한 병원이 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어를 준비하는 친구나 혹은 취업생들 혹은 이 언어를 활용해서 이직을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뛰어들 만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뭐 언어 자격증이라던가 뭐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강남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성형외과나 그런 대학병원이나 그런 대형 병원에서 코디네이터를 채용할 때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분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보통은 고려인들이 많이 계세요. 고려인들, 유학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순수 국내
의료파로서 저는 의료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쪽으로 더 경험을 더 많이 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료 코디네이터 자격증도 물론 좋겠지만 사실은 이 말에서 환자한테 이렇게 말을 잘해서 환자를 설득하고 뭐 그 어떤 신뢰성을 주는 것보다는 정말 좀 이거는 되게 서비스업이어서 말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말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근데 그럼 병원에서 요구하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 면접을 본다거나 할 때 자격증을 이제 뭐 다른 업종 같은 경우나 무역업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상 그 언어를 잘한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건 사실 자격증 말고는 없거든요. 자격증은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는 좀 어려운 자격증이고요. 그냥 또르플이라든지 뭐 플렉스 같은 그런 자격증을 많이 보긴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 의료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쪽 업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의료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따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쪽 자격증을 대신할 만한 그런 스킬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 실제로 의료 코디네이터 자격증만큼의 그 인정을 해주는 게요. 이 의료 관광 또는 이제 의료 병원이라든지 의료 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2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의료 코디네이터 급의 자격이 주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법적으로 그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시험을 치지 않아도 내가 경험을 잘 쌓고 하면 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쪽을 가는 걸 더 추천을 하세요? 아니면 뭐 그거와 별개로 실무 경험을 쌓도록 병원이나 뭐 급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실무 경험을 우선시하세요? 어떤 거를 더 우선시하세요? 추천을 해주신다면? 사실 그거 둘 중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언어 능력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언어를 잘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 잘하는 것을 내가 코디네이터 자격증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면 자격증을 따는 것이 맞고 실무를 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실무를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제가 정말 러시아어를 정말 잘하고 원어민처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실무에 바로 투입을 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의료 코디네이터라는 그 좀 체계적인 교육이 있잖아요. 그 교육 과정을 밟고 나서 현장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